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결혼하는 것도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재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재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시모의 이야기입니다. 돈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던 시모. 그래서 결국 제 남편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는데 지금은 손자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니와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 살다가 제 나이 22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충격으로 엄마가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저나 언니 모두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니 엄마는 더욱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식들 결혼해서 사는 모습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가면 참 좋았을 걸 하시면서요. 그래도 그 이후 저희 가족은 잘 이겨내었고 언니가 먼저 결혼 후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났고 너무나도 착한 심성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고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혹시나 시댁에서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는데 시댁에서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결혼도 별 문제 없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영아,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알아보러 다닐까? 안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정호 씨가 지금 살던 집에서 시작하자고 하네? 그래? 요즘 집 구하기 힘들고 비싸기도 한데 잘 됐다. 그런데 정호 사는 곳 가봤어? 당연하지. 30평인데 깔끔하게 해두고 살더라고. 오래된 가전 몇 가지 바꾸고 침대는 새로 사고 그럼 될 것 같아.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씩 장만하면 되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요. 남편은 독립하기 전까지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살고 있었는데 더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려고 이사를 가자고 했더니 나중에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다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 혼자 독립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회사도 훨씬 더 가까웠고요. 그러다 저를 만났고 결혼 준비하면서 집이 해결되어 별로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대신 친정엄마는 저희가 결혼하는데 집도 잘 해결되었고 혼수도 몇 가지밖에 살 게 없으니 남편 차를 새로 바꾸어 주셨어요. 물론 엄청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대출이 좀 남은 상태여서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그것도 나름 브랜드 아파트를 30평대로 알아보려면 시세가 많이 비싸서 부담스러울 텐데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를 따로 불러 밖에서 시모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 점심시간은 몇 시까지야? 1시까지라서 12시 50분에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럼 내가 본론부터 말하마. 네, 내가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며느리 들일 때 다들 명품백 하나씩은 받더라고. 네? 내 말이 어렵니? 명품 가방 하나 해오라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 인물 좋지, 착하지, 돈 잘 벌지. 거기다 집도 떡하니 마련되어 있잖아. 하나뿐인 시어머니 가방 하나 사주는 거 어려워? 아니요. 해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저랑 백화점 같이 가실래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똑똑한 거 알고 있었다. 난 내일이라도 시간 되는데 넌 어때?
네. 나온 김에 바로 사드려야죠. 내일 마침 토요일이니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그래. 이제 내 용건은 끝났으니까 얼른 밥 먹자. 점심시간 끝나겠다. 사실 이때 시모의 명품백 요구에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유가 되니 기분 좋게 사드리자 생각했습니다. 사는 김에 엄마 가방도 같이 사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였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질투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또 무시하는 느낌도 제가 받았고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 아니, 애들한테 뭐 그런 비싼 차를 사주셨어요. 저희는 세영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집 해오잖아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저도 차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애들이 탈 거라 요즘 인기 있는 차로 샀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일도 안 하시는데 돈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비싼 차도 선물로 막 사주고 말이죠. 어! 그런데 너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아, 저희 이번에 파리 가기로 했어요. 어머, 너무 좋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사돈어른하고 다녀오세요. 저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지금 혼자 사시는데 그런 여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가고 사위 차도 턱턱 사주고. 당신은 뭘 그런 걸 묻나? 어머,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사부인? 시모는 상견례 날 이런저런 질문들로 저희 엄마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뒤이어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저와 언니까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암튼 애들이 서로 좋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저도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사부인. 결혼해서도 아주 잘 살 겁니다. 아유,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세영이까지 결혼하니까 사부인은 혼자 사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돈어른도 안 계시고. 이제 오래되기도 해서 괜찮습니다. 제 앞에서는 티 내셔도 돼요.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 건데. 저는 정우 아빠랑 나들이도 많이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부인도 이렇게 사셔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말들은 사실 신뢰라 생각하는데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기분은 상관도 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에게 눈치를 주고 더 이상 무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얘기를 하며 상견례를 잘 마무리했어요. 이후 저희는 결혼식도 무사히 치른 뒤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도 너무 착해서는 같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가방 열어보면 정말 전단지가 한가득 나왔죠. 그렇다고 제 남편이 바보같이 순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많이 다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은 저에게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한 저에게 입에 맞는 음식 사다 주느라 바빴고 출산 후에는 새벽에 아기 젖병 물린다고 잠도 못 자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애 키운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때에는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수시로 밖에 나가자고 하고 꽃다발도 자주 사다 주고. 이런 남편인데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가끔은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에게 서운함도 느낄 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참 잘하다 보니 저도 시댁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버님은 힘드니까 시댁에 자주 올 필요 없다 하셨지만 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빈손으로 가면 항상 서운해 하셨죠. 그래서 시댁 가는 날은 정말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음식을 잘 못하셔서 제가 시댁에 가도 음식은 잘 해주지 않으셨어요. 외식을 하거나 아버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곤 하셨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저희 집과는 달라서 놀랐는데 아버님이 음식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버님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냈고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 엄마가 되었죠.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컸는데 그만큼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네요.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친정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애 본다고 바쁘게 살면서 엄마에게 예전처럼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하게 되자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랜만에 친정 갈까 하는데 집에 있어? 뭐하러 와? 지난달에도 왔잖아. 그래도 엄마 보고 싶고 또 최서방도 엄마랑 백화점 구경 갈까 이러길래. 애들 데리고 백화점 가면 정신없지 뭐. 그리고 엄마 약속 있어. 다음에 와. 혹시나 엄마가 혼자서 지내시면서 외로워하실까 걱정했었는데 글쎄 그동안 만나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누구 좀 만나라고 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셨던 분이라 어떤 분을 만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20년을 혼자 사셨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도 되긴 하죠. 아니, 훨씬 전부터 만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애들 키우며 살다 보니 제가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아무튼 친정엄마는 아는 분 소개로 데이트도 하시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누구 만나는 분 계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까 전화 드렸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대. 엄마가 그렇게 재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군가 만나는 거 보면 괜찮은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 얘기를 끝내고는 뒤이어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잖아. 그런데 며칠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셨어. 정말? 그럼 병원에 계셔? 그런데 왜 이제 말해? 아버지가 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랬구나. 엊그제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별 말씀 없으셔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내일 병원 가볼까? 그러자. 친정엄마한테는 좋은 소식이 생겼지만 시아버님께서 입원을 하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시간이 날 때면 자주 병원에 가서 아버님을 찾아뵙고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했는데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합병증까지 와서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병원에 자주 안 오신다고 하셔서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요즘 바쁘셔? 그래도 아버님 누워 계시는데 옆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매일 들리긴 하신대. 그래도 종일 병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의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분께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은 혼자 계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옮기셨는데 면회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어머님은 더욱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시던 분이라 제 마음도 너무 아팠네요. 장례도 잘 치르고 납골당에 모셨는데 자주 찾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기가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집에 식구가 없어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힘들었지? 그리고 너무 고마워. 무슨 소리. 내가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언제든지 말해. 아버님 보러 가자. 응, 고마워. 남편은 별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몇 달 지내고 나니 웃기도 하고 조금씩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병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모습도 별로 못 봤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람마다 감정 표현하는 게 다 다르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화장하는 날도 크게 감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제일 힘드실 테니 더 자주 찾아뵙고 지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머님하고 데이트 좀 하려고 왔어요. 데이트? 치, 남자랑 해야 데이트지 너랑 무슨 재미로?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셔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쇼핑도 해요. 어머님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뭐 사줄 건데? 시모는 평소 쇼핑을 참 좋아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아버님이 가시고 힘드실까 봐 틈만 나면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고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면 같이 납골당 가서 기분 좋게 인사도 드리고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사진만 봐도 울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면 잘 이겨낸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주말 남편은 두고 혼자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왜 최서방은 같이 안 오고? 오늘은 자유시간 줬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잘했다. 그런데 너도 좀 쉬지 뭐하러 왔어? 나 평소처럼 잘 쉬니까 걱정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재혼 말이야. 그렇게 됐어.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고 그분 자식들도 날 좋아해 주더라고. 저는 이날 엄마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만나고 있는 분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엄마의 재혼남은 오래전 사별해서 혼자 살고 계시고 자식은 둘이 있는데 첫째는 미국에서 결혼 생활하고 둘째는 종종 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엄마는 재혼남의 자식들까지 다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보고 싶으니 빨리 날짜를 잡자고 했죠. 얼마 뒤 엄마는 재혼남을 만나게 해준다며 저와 언니에게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자식들도 함께 나오는 자리라고 해서 정말 떨렸습니다. 언니는 제주도에서 형부와 올라왔는데 저희 집으로 바로 와서 다 같이 이동하기로 했죠. 아,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네. 제부, 내가 몇 번 통화해봤는데 목소리가 아주 점잖으시고 좋더라고. 그래요? 오늘 볼면 알겠죠. 그런데 엄마가 재혼까지 한다고 할 정도면 정말 괜찮으신 분인가 봐? 그렇지. 그냥 만나시는 거면 소개를 왜 하겠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돼. 20년을 우리만 보고 사셨으니까.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만나는 자리로 갔고 장소는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둘째 딸이고 김세영입니다. 저는 첫째고 김희영이에요. 사진으로 봤어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예쁜 딸들이네요. 어서 앉아요. 첫인사 자리라 무지 떨렸는데 막상 다 같이 만나고 나니 그렇게 떨리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를 아껴주시는 게 눈에 보였고 성품이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교수로 오래 일하시다 얼마 전에 그만두고 여행 다니면서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아이의 가족들 앞에서 저희 엄마와 재혼하고 싶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혼에 대해서는 엄마의 권한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만난 건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만나는 분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그분의 자식들 역시 아빠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큰 이견 없이 재혼을 축하하는 분위기였네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그분과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하게 되셨고 그 소식은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떠나신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을 때라 이런 소식이 별로 달갑지 않으실 수 있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희 엄마와 재혼남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예, 세영아. 사부인 혹시 만나는 남자 있으시니?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엄마랑 통하신 거예요? 저번에 외출했다가 사부인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 그냥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걸로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맞구나. 사부인은 능력도 좋다. 남자가 아주 돈 많아 보이던데. 네?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만나는 분 계세요? 시모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해하셨습니다. 특히나 재혼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죠.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나 재혼하고 싶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영아, 나왔어. 애들은? 오늘은 좀 일찍 자네? 자기야, 어머님 말이야. 혹시 많이 외로우신가? 엄마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시는 눈치셔. 설마 아버지 가신 지 이제 1년인데 벌써 재혼 생각을? 말도 안 된다.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혼자 되신 어머님 걱정에 그동안 주말이면 시댁에 찾아가 어머님과 백화점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좋아하셨어요.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걸 잘 알고 옷이며 신발이며 만날 때마다 사드렸는데 그래서 명품 가방도 많으셨죠.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셨나 봐요. 자꾸만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면 주로 저희 엄마 얘기를 많이 하셨죠. 세영아, 나다. 사부인 재혼 준비는 별 문제 없니? 아,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결혼식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자리로 준비하신대요. 그래? 돈 많아 보여서 아주 화려하게 드레스도 입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네, 엄마가 그건 싫다고 하셨어요. 뭐 드레스 한 번 더 입으면 좋은 거지 싫은 건 또 뭐니? 암튼 사부인 땡 잡았네. 좋겠다. 네? 아, 두 분이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잘 맞으신가 봐요. 그런데 나한테는 사돈어른이 되는 건데 나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하셨더라고요. 재혼남을 소개해달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준비는 잘 돼가?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가족들하고 모여서 밥 먹는 거지 뭐. 그래도 살림 합쳐야 하는데 신경 많이 쓰이지? 괜찮아. 그런데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어. 재혼한다고 하니까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엄마하고 통화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바로 전화하셨나 보다. 이제 사돈어른이 될 거니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혼하기 전에 보자고 하는데 난감해. 일단 엄마, 내가 정호 씨랑 얘기 좀 해볼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어봐.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집에 오자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여보. 얼른 소 씻고 와. 내가 할 말도 있고.
할 얘기? 내가 먼저 해도 돼?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일하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셨거든. 그런데 대뜸 재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재혼? 어, 아빠 가신 지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인데 뭐 재혼해야 하는 때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르다 싶기도 하고. 저는 남편의 말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장모님 재혼 소식에 어머님이 더 저러시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자기한테도 전화하셨어? 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하셨대. 엄마랑 재혼하실 분 소개해달라고. 뭐? 아, 진짜. 그런데 어머님도 사돈 어른이 되실 분이니 언젠가 만나게 될 거 미리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다고 그러신 거래.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장모님이 좀 난처하셨겠는데? 음, 조금 그러신 것 같더라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 일을 그냥 두면 안 될 듯해서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만나시는 분인데 갑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부담되시죠? 아니, 사돈끼리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요즘 시대에 사돈어른 소개시켜달라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나도 재혼하고 싶다. 사부인처럼 그런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다고. 혼자서 남은 인생 살 수는 없잖아. 네? 아빠 가신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무슨 재혼이에요? 예? 세영이 너도 말 좀 해봐라. 너도 청호랑 같은 생각이냐? 응? 사부인도 나랑 똑같이 사별했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따로 만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벌써 65세야. 곧 70이 될 텐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냐? 응? 사위원한테 얘기해서 나도 사돈 어른처럼 조건 좋은 남자 소개받으면 된다. 그리고 좀 만나다가 재혼하면 되지. 천천히 생각할 거 뭐 있어? 저나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가 힘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님 나이도 곧 70이 되실 텐데 재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님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러시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어머님 인생도 중요하니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저희 엄마와 재혼할 분에게 자꾸만 소개를 받으려 하신다는 거였는데 그럴수록 저희 엄마 입장만 곤란해진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 며칠 뒤 친정으로 다 같이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재혼 준비는 다 했어.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나 최서방은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사부인이 요즘 전화를 자주 하셔.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여기로 오겠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도 재혼이 하고 싶으니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신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희 어머니가요?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본가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재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좀 이르다는 생각에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고 왔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는 어떻게 혼자서만 좋은 남자랑 재혼하냐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직접 찾아와서 점심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날 내가 마침 집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전화도 없이 오셨어.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만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돈은 많은지 자꾸 물어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니야.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부인이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인 건지 한번 너희가 들여다봐. 사별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면 재혼 생각을 더 많이 하기도 한대. 이날 엄마에게 시모가 했던 말을 전해 듣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 말대로 그냥 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엄마가 저만 따로 불러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영아, 내가 이 얘기는 최서방 앞에서 하기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사부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 친구는 없냐고 똑같은 조건으로 소개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 사실 인사하는 자리를 내가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소개 자리에서 소개니 뭐니 이런 말실수 할 수도 있어서 내가 좀 조심스럽다. 엄마는 재혼할 때 어차피 시모도 초대해야 하니 그 전에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돈관계인데 서로 말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이에 시모가 자기도 재혼하고 싶고 소개받고 싶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날 이후 시모의 성화에 엄마는 일정을 좀 더 앞당겨 인사하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엄마와 재혼남 그리고 시모 이렇게 세 사람만 만나는 자리였는데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저도 나오라고 하셔서 총 4명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날 남편은 일이 있어 참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어머님도 말씀을 신경 써서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진작에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차 좀 드세요, 사부인. 예, 예, 그럴게요. 그런데 재혼식은 그럼 언제인가요? 2달 뒤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딱 좋은 계절이네요. 여기까지는 정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그 문제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교수로 일하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멋지시네요. 그럼 주변에 교수이면서 혼자 계신 분도 많으시겠어요? 제 주변에는 없네요. 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별했습니다, 사돈날은.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이제 좀 척척하고 사부인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세요? 사별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조금 넘었어요. 남편 말고는 만났던 남자도 없던지라 남은 인생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만 가득했는데 사부인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재혼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모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지 어머님의 재혼남은 시모를 향해 자기 모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요? 아니, 저는 처음 뵀는데요. 아니, 사실 제가 소시적에 만나자는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그때 그중 한 분이셨나? 어머님, 좀 얘가 왜 이래? 다 농담이지. 성함이 혹시 김흔희?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저 아세요? 혹시 전에 저 쫓아다니던 남자였나? 긴가민가 했는데 저 이현우입니다. 김준기 친구요.
엄마의 재혼남이 이름을 밝히자 시몬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커피잔을 만지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체 두 분이 무슨 관계인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 잘못 보신 듯한데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으니까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던 시몬은 그런데 어쩌죠? 제가 갑자기 약속이 있던 거를 깜빡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가볼게요, 사부인. 이것 봐요, 김은희 씨. 어머님의 재혼남은 끝까지 이름을 불렀는데 시몬은 급하게 카페를 나가서 택시를 불러 타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셋만 남은 상황에서 저나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재혼남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기 그래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엄마와 통화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우리 시모랑 진짜 무슨 연인 사이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내가 물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대. 그러니까 현우 씨하고 친했던 친구가 젊었을 때 시모랑 결혼을 했었대. 그런데 사부인이 재혼이었던 거니? 너 알고 있었어? 어머, 나 몰랐지. 남편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나가신 거구나. 과거 결혼했던 게 알려지니 창피해서. 그런데 세영아, 그게 다가 아니야. 얘기가 좀 길다. 그러면서 엄마가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모는 젊었을 때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절친이 바로 엄마의 재혼남인 거죠. 그런데 시모는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자 오래 만난 남자친구를 버리고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문제는 결혼 후 사업이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혼을 했는데 다시 전 남친을 찾았다네요. 엄마의 재혼남은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말라고 친구한테 간곡히 부탁하듯 했다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 시모는 재혼남 절친과 재결합을 했고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처음부터 집안에 여유가 없는 걸 알고 결혼했으면서 자는 내내 돈 없다고 불평하고 돈돈거리니까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다시 이혼한 시모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려서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다는데 버림받은 재혼남의 친구분은 너무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남은 자기와 친한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고 도망간 여자였으니 그날 다시 만났을 때 정말 화가 났었다고 했대요. 그 당시 이혼하고 집을 나갈 때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모조리 가지고 나갔다고 했는데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재혼남이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을 텐데 저라도 용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대충 얘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결혼했던 경험이 2번이나 있었다면 지금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죠. 자기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물어봐. 엄마랑 재혼하실 분이랑 어머님이 서로 아는 사이였더라고. 그런데 그게 과거 안 좋게 얽힌 사이라 나도 그게 좀 당황스러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과거에 아는 사이? 그래서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분명 초혼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2번이나 결혼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대. 그런데 설마 돌아가신 아버님도 어머님의 과거는 전혀 모르시고 결혼하셨던 거야? 어. 우리 아버지는 사별로 어머니를 만난 거니까 항상 미안해 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사는 내내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었고 애 딸린 남자한테 처녀가 시집 온 걸로 알고 계셨으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나도 그래. 진짜 세상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하필 그런 자리에서 만나다니. 그런데 자기야,
왜 나한테는 처음부터 아버님 재혼 사실을 얘기 안 했던 거야? 처음에는 말할까 싶었어. 너랑 결혼할 때 참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이미 어머니를 인정하고 사는 마당에 말할 필요가 없다 싶었어. 괜히 새엄마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전에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만나셨대. 처음 우리 집에 새엄마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셨는데 나는 그때부터 싫었거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고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는데 사춘기를 겪고 있기도 해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암튼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지. 그리고 이왕 같이 사는 거라면 새엄마가 아닌 어머니로 불러드리자 싶었고. 남편은 부모님이 재혼할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충격도 컸을 텐데 심성이 너무 착하다 보니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였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재혼 상대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화가 안 나겠어요? 거기다 과거까지 속였으니. 그리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을 하시고 나서 사치가 너무 심해 아버님이 사시는 내내 돈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주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회사 입사 후에도 시모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드렸다고 했고 아버님이 당뇨로 고생하실 때에도 같이 병원을 간 적도 거의 없었으니 남편은 시모가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시모는 그때 편찮으신 시부에게 오히려 왜 아파서 사람 힘들게 하냐고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재혼 얘기가 나오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아무튼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시모의 과거와 지금 모습이 너무 일치해서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돈 버느라 힘들게 사신 아버지가 불쌍하다고까지 했고요. 이번 일로 엄마의 재혼남은 엄마에게 시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과거 시모가 버리고 떠난 그분은 화병이 나서 병원 신세만 지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재혼남의 친한 친구분이셨으니 이제라도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하셨대요. 거기다 시모는 아버님을 속이고 결혼까지 했으니 제 남편 역시 정말 용서 못하겠다고 하여 집안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예,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전화하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진말이다. 빌라. 아버지 명의 아니었어? 왜 네 명의가 되어 있는 거야? 시모는 갑자기 상속 지분을 따져가며 빌라에서 자기 지분만큼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기야, 무슨 전화인데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건가? 무슨 말이야? 지금 사는 빌라에 자기 지분도 있다고 그 돈 내놓으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나 봐. 그렇게 어머니 좋다고 가진 재산 다 갖다 바쳤던 분인데 내가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빌라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서 신청했었거든. 아버지는 어머니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어머니한테 가지 않게 나한테 돌려놓으신 거지. 정말? 그럼 다 알고 돌아가신 걸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시모는 정말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난 비켜. 내가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못 오니? 정호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뭐니? 아빠한테 보험이 있었어? 옷장 안에서 찾았다. 시모는 보험 증서를 하나 들고 찾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이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럼 아버지 사망보험금 네가 챙긴 거야? 아버지 보험금은 또 왜요? 집도 달라고 하시고 보험금도 가져가시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보험증서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해두셨어요. 보험금 납입도 계속 제가 했고요. 그런 거 난 모르겠고. 남편 죽으면 부인한테 지분 있는 거 몰라? 남편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시모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했고 등 떠밀리듯 시모가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와 재혼남이 막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다 같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김은희 씨,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렇게 가버리고 얘기 좀 합시다.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제 친구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다 떠난 줄 알아요? 아니, 과거에 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정호, 너도 세영이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친구 있었잖아. 말 좀 해봐. 네, 저도 있었죠. 그래도 헤어질 때 어머님처럼 속이고 조건에 따라 사람 배신한 적은 없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어떻게 저 사람 말만 믿고 나한테 따질 수가 있냐? 난 네 엄마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저한테 엄마 노릇도 안 해주셨으면서. 차라리 아빠한테 잘해주시기라도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아버지 보고 왜 아프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남편이 울면서 시모에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와 재혼남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시모는 계속해서 시부 빌라에 본인 지분과 보험금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염치는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랑 사시면서 갖다 쓴 돈이 대체 얼만지나 아세요? 매달 생활비로 꼬박꼬박 500만 원씩 받으셨죠? 그런데 그거 어디다 쓰셨어요? 다 어머니 사채에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한테 돈 없다고 하시면 제가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제는 집까지 욕심내시는 거예요? 법대로 해! 중간에 명의 바꿔도 소송 걸어서 내 집은 찾을 수 있다더라. 시모가 끝까지 잘못한 거 없고 저렇게 나오니 저라도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진 남편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재혼을 하시든 말든 알아서 사시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모질게 말하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힘들어할 줄 알고는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말에 저도 같이 울었네요. 시모는 소송 걸 거라고 큰 소리치고는 돌아갔는데 저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다행히 재혼남은 이제 와서 사과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잊고 지내겠다 하셨고 오히려 제 남편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제일 힘들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시모는 그날 이후 정말 연락이 없었고 빌라로 찾아가 보니 시모의 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시모에게 너무 모질게 말해서 내내 신경 쓰고 있었죠. 사실 법적으로는 어머니이기에 끝까지 모시는 게 맞다 싶었는지 빌라에서는 계속 사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들러 시모의 행방을 물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같이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실은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종종 집에 왔었어. 내가 남의 가정사에 문제될까 봐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어? 경비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시모랑 같이 있던 남자는 시부가 살아계실 때에도 집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빌라를 깨끗하게 비워 전세를 주었습니다. 팔려고 했다가 시부가 사시던 곳이라 그냥 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희는 시모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빌라에서 새를 살던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면서 빨리 와봐야겠다고 했죠.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어머니인 것 같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빌라로 가보았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대체 뭐하고 다닌 건지 행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너네 잘 왔다. 이보세요.
얘가 내 아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아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 나가세요, 당장. 여기 전세 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랑 그만 피우고 가세요. 나 여기 아니면 갈 곳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 같이 있던 남자는 어쩌고 혼자 돌아오신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돈 많다고 자기랑 사자길래 그러자 했다. 나도 팔자 고쳐보려고. 알고 보니 돈 한 푼 없는 영감이길래 돌아왔어. 나는 재혼하면 안 되니? 잘 살면 안 돼? 왜 네 사부인만 돈 많은 남자 만나는데? 나도 그럴 자격 있잖아. 그럼 잘 살지 왜 다시 오셨냐고요? 정말 사람 안 변하네요.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 돈 보고 접근한 거였죠? 처음에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사니까 접근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회사 망하고 집도 안 좋은 빌라로 이사 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구박이나 하고. 너도 갑자기 생활이 달라져 봐. 사람 다 똑같다? 안 그럴 것 같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저런 말을 해대니 남편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살고 계시는 분께는 혹시나 시모가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까지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에게도 연락을 계속하셨다는데 엄마 역시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시모는 가끔 문자로 남편에게 전처럼 돌아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보내오곤 했는데 남편은 답장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시모에게 자동이체로 핸드폰 요금을 내주던 것도 해지시키고 용돈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 역시도 아이들 보며 친정 식구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